반려인수 한의원 블로그를 통해서 알아본 치자와 소양인 병증, 소양인 흉격 번혈증, 우울증, 불안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흉격 번혈증이 약간 유산이 식도로 넘어가지고 이제 화끈거리고 답답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치자의 향기는 짙으면서도 매력있다. 멀리 퍼지지 않지만 가까이 코를 대면 은은한 향이 깊이 침투한다. 저도 치자꽃 한번 키운 적이 있는데 굉장히 향기가 진합니다. 중독들처럼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꽃도 흰색이라서 굉장히 아름답죠. 약간 장미 같기도 하고. 치자는 차나무 식물이다. 일찍이 시성인 두보는 치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희고 고결하고 순백한 것이 인간 세상에 드물게 맑다고 비유한 것이다. 몸 열매는 물들인 데 쓰이고 치자가 염색에도 쓰이죠. 치자. 그 양리는 기가 산 것을 조화롭게 하네. 발언과 소리가 열매를 붉게 하고 푸른 가지는 비와 이슬이 맺혔네. 치자는 형태학적으로 차나무와 비슷해서 중국 고전에서는 치자를 묘사할 때 차와 유사하게 묘사한다. 그런데 분류학적으로는 차는 태양인 것이고 치자는 소양인 약이다. 문, 강, 목, 과, 속종으로 분류하는 서양 분류법에 의하면 치자는 가데니아 속이고 차나무는 카멜리아 속이다. 동백이겠죠? 카멜리아는 동백나무를 뜻한다. 동백 또한 태양인 약이다. 치자는 소음체이고 국도선입과에 속하고 차나무는 유형이 비슷해도 차나무와 동백나무과에 속한다. 치자는 고전에 주로 흉격 번혈증에서 했다. 흉격이란 건 이제 가슴 부위 흉부와 격횡격막 쪽이죠. 그게 이제 화끈거리고 좀 뜨겁다. 뭐죠? 본초 강목에서 치자는 목부, 목지 3, 관목류에 속했다. 원문산으로는 신농본초경 중품 약물에 분류됐고 별명은 목단, 월, 도 등으로 나온다. 성명, 이름 풀이를 보면은 목단은 신농본초경 월단, 명의별로 이렇게 돼 있고 이 시즌이 말하길 치란 건 이제 술잔이란 뜻이죠. 술잔 치자, 죽이다. 그래서 이제 술 그릇이다. 치자가 이를 이제 본 떴다 상지. 그래서 고명. 속작에는 치라고 한다. 이제 이건 술잔치고 나무목이 있으면 치자죠. 명의별록에선 치자는 남양의 천고 산 골짜기에서 나고 9월에 음력 9월이죠. 채실 열매를 이제 채집하고 폭건 햇빛에 이제 건조를 시킨다. 이 시즌이 말하길 본초광목 쓴 사람이죠. 치자는 토이 토끼 귀랑 같다. 그래서 진하고 심녹색 진한 이제 녹색이다. 춘영 추최 봄에는 이제 영화롭게 되고 이제 가을에는 좀 시들다. 이파 개화 그래서 이제 이파 정도 날짜가 되면은 이제 꽃이 피고 대여 주배 그래서 이제 술잔과 크기는 술잔 같고 백판 황실 백색이 이제 꽃받침이고 열매는 누렇다. 그리고 박피 얇은 껍질은 에다가 세자 간은 이제 씨앗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염 같은 게 있다. 이게 수염 숫자를 썼는데 이제 간체자를 이렇게 생기고 상후 설이 내린 후에는 수지 그걸 이제 거둔다. 촉중유 홍치자 촉당에는 이제 홍색 치자가 있고 화란 이제 꽃이 난홍색 그 흐드러진 약간 붉은색이다. 기실 연물 그래서 열매는 이제 물건을 이제 염색하는 데 쓰이고 자홍색 그래서 이제 붉은 자죠. 약간 진한 검은색이 약간 섞인 색이죠. 그런 이제 홍색이 단다. 갈색. 수치법 치자. 범 사용할 때는 수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제 장뇌 참새 그 뇌처럼 그렇게 생긴 것을 하고 그다음에 수염 길이가 9로 9길로 이제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적세인 것이 최상이 된다. 먼저 이제 껍질을 벗기고 다음에 이제 인을 이제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초물로 하룻밤 이제 담근다. 감초는 이제 소음인약이니까 이걸로 이제 약간 약성을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독을 빼고 녹출 이제
걸러내가지고 이제 약한 불로 이제 건조를 시킨다. 그다음에 도체 찧어서 채질을 해가지고 이제 가루를 낸다. 그래서 사용한다. 주진영이 말하기를 상초를 다스린다. 치자는. 그리고 중초는 이제 껍질까지 그 연결해가지고 다 그 쓴다. 그리고 하초에는 이제 껍질 벗겨서 쓴다. 근데 뭐 사실 상중초 쪽으로 쓰는 거죠. 예, 특히 상초 위주로. 세거 황장. 황색이 이제 노란 이제 즙 같은 것을 이제 씻어서 제거하고 볶아서 사용한다. 약간 약성이 강하니까 이제 볶아서 쓰는 거죠. 치혈병, 혈병에 이제 쓴다. 치자가 뭐 심장이랑도 유사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제 혈병을 쓰는 거죠. 그리고 초흑경, 검게 이제 볶아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다. 예. 뭐 지혈할 때 이렇게 쓰겠죠. 성밀이 이제 쓴맛이고 찬맛 차고 독이 없다. 명의별록에는 이제 치자는 매우 차다고 했고 장원소가 말하기를 이제 기는 얇고 미는 이제 두텁다. 예. 그리고 이제 가볍고 맑아가지고 위로 간다. 그 다음에 기가 떠가지고 이제 기는 뜨고 미는 이제 하강하고 양중의 음이다. 예. 그리고 이고 이동원이죠. 예. 치자는 이제 침강하는 약물이고 음성이 있다. 예. 근데 상초로도 사실 많이 가죠. 예. 그래서 이제 수태음 폐경 혈분에 들어간다. 그리고 단서에서는 치자는 유금, 금기를 이제 부드럽게 한다. 폐금을. 예. 소문, 선명 오기편에서는 오미가 들어가는 게 간입산, 신입회, 고입심, 함입신, 감입비, 이것이 오입이라고 한다. 예. 이런 상극으로 돼 있어서 숙인 쓴맛이 심장 불을 없애는 원리다. 이런 고미배당체가 심장병에 응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약을 이해하려면 주역을 이해한다. 동양 물성론을 모두 여기에 기한한다. 오늘날 한약의 쇠퇴하고 원전 자체를 한대생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도 교수들이 가르치지 못하고 학생도 이해 못할 한약의 물성론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음양의학과 주역이 바탕이 되는데 이 기초가 약하니 주역은 점친 책으로 이해하고 음양을 실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대비를 잘 하지 못한다. 우리 몸 두 가지 기운으로 만들었다. 신경계가 움직이는 것과 원초적인 기의 흐름이 있다. 회음에서 동맥을 타고 기가 모이는 거죠. 예. 지금 전음과 후음 사이. 예. 백회로 올라갔다 인맥을 타고 내려오는 시계 방향 중추성 에너지와 발에서 복부를 타고 가슴으로 해서 손끝까지 올라갔다가 삼음경, 손끝에서 다시 머리로 해서 배부를 타고 내려가 시계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육경의 음양이 있다. 음경이 상승하고 양경이 하강하죠. 이 두 힘이 서로 균형을 이뤄서 인체가 음양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상 편파성을 타고 태어나서 음인과 양이 나눴다. 양에는 상초로 집중된 에너지가 많아지고 음인은 하초로 집중된 에너지가 많아지는데 이 두 에너지는 하나는 오르는 쪽으로 과도하고 하나는 내리는 쪽으로 과도하면 양골과 음골이 만들어진다. 중경 선생은 이미 이런 사실을 임상상 발견해서 수록을 해놨다. 황제내경 소문에서 론편 30일 사일에는 태음이 이를 받고 태음 경맥은 위 속에 이제 분포를 하고 그 다음에 목구멍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복만하고 목구멍이 건조하게 된다. 태음병. 5일에는 소음경이 받고 이를 받고 소음맥은 이제 신장을 관통하고 폐에 연락을 하게 되고 설본 혀뿌리에 이제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입과 혀가 건조하고 갈증이 생기게 된다. 6일에는 거름이를 받고 거름맥은 이제 음기 생식기죠. 생식기를 이제 따라가지고 간에 연락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번만하게 되고 심장이 그 다음에 음낭이 수축한다. 삼음삼양이 오장육부가 모두 병을 받으면 영위가 운행하지 않고 오장이 통하지 않고 죽게 된다. 음고르 개념은 다니지만 음골로 가기 전에 태음병과 소음병이 있고 마지막에 거름병으로 진행하고 있어. 소음병은 유장 흡수 능력 NAK 에피테이즈 이게 소양성이죠. 예. 이것이 활성화인데 소양기니까 소양기가 발달됐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대신 이제 소디움, 소금이라도 많이 먹어야 되죠. 장관에서 장관세포막을 통해서 혈중으로 가는 음식, 즉 당과 소디움, 소금과 물이 흡수되어야 하는데 이게 활성화되고 장관 움직임이 느려지고 소화 자체가 되지 않아서 가스가 차면서 약간 소화가 안 돼. 이 가스 차는 사람들은 태음이죠. 탈이 나고 이상 발효로 설사라는 것이 바로 태음병이다. 태음병은 이제 소음인과 태음이 다 걸릴 수가 있죠. 소음병도 태음이 설사라지만 태음병 설사는 풀리는 설사로 설사 끝에 쇳물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음병은 사실 잘 좋아지는데 소음병은
탈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죠. 예, 처치를 안 하면. 하지만 소음병은 NAK 에이페테이지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수분 흡수가 안 된 것 동시에 체내는 설사하는데 수분 흡수가 안 되니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소디움 혈중 농도가 낮으면서 이게 소금 농도 떨어지는 거죠. 0.9로 맞추기 위해서 인유나 발환을 시작한다. 그런 걸 탈수가 오게 되고 전신에 디하이드레이션, 탈수가 온 거죠. 예. 이러한 상태가 만성적으로 혈장량 부족을 보충해 상대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고혈압을 유발한다. 이게 지금 고혈압 기전이죠. 나는 이것을 보상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부족해서 생기는 거죠. 더 부족하니까 심장에서는 압을 세게 해가지고 보내야 되죠. 물이 부족하니까. 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거름증은 탈수가 심해지면서 심장이 과수축을 시작한다. 적은 혈액량으로 전신을 커버하려면 턱없이 부족하면 심장이 과수축을 해야 되고 뇌세포 등에서 산소 부족으로 피를 더 달라고 그러면 심장이 더 뛰기 시작한다. 이때 심근은 자동차가 나가니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듯이 과부하가 걸리겠는데 이것이 의민들에게는 정충이나 신경증 증상으로 올라 심장에서 난 빈맥의 상태를 말한다. 이게 지금 빈맥이 심장에 강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힘이 약한데 억지로 막 쥐어 짜내는 거죠. 예. 이 경우 소디움을 높이고 양계를 높이는 약물을 써서 흡수를 높이면 혈장력이 늘어나면서 이런 증상이 사라진 대표적인 양이 부자나 오수유, 보글지 등의 약물이다. 중경선 선생은 상한론에서 이런 내경 연론을 기초로 해서 당시 급성발열병 질환을 다루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개념을 확산시켰다. 아래 업무를 보면 소음병이 좋아지면 갈증이 멈춘다고 했다. 탈수가 이제 중지되는 거죠. 이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NAK 에피테이지가 작동해서 다시 탈수가 멈추면서 수분이 혈중으로 들어서 기갈이 덜하다는 것이다. 갈증이죠. 만약 한사에 양감되지. 양감이란 거 이제 태양병과 뭐 소음병이 같이 있고 뭐 이런 거죠. 두 병이. 불전경. 그래서 다른 경락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불가이기. 그리고 이제 다른 기가 더해지지 않으면 6, 7일에 태양병이 쇠퇴하고 두통이 조금 낫게 된다. 예. 8일에는 양명병이 쇠약해지고 6일이 한번 돌으니까 이걸 8에서 6으로 빼면 2죠. 그래서 태양은 1일이고 양명은 2일이죠. 그래서 신열, 소헐, 신열이 조금 멈춘다. 9일에는 이제 소양병이 쇠퇴하고 이롱이 귀가 먹은 것이 좀 약간 들게 된다. 12일에는 이제 태음병이 쇠퇴하고 복부에 이제 아프거나 설사 같은 것이 예전처럼 없어지고 또 복통 같은 게 그리고 이제 음식 먹을 생각을 하게 된다. 11일에는 소음병이 쇠퇴하고 갈증이 멈춘다. 갈증이 멈추는 게 중요하죠. 예. 갈증이 있는 게 태음병은 없고 소음병 갈증이 있죠. 예. 그래서 혀가 건조한 것이 그치게 되고 이제 재치기를 하게 된다. 12일에는 거름병이 쇠약해지고 음낭이 이제 수축했던 것이 이제 늘어지게 되고 소복이 약간 내려가게 되고 대기가 모두 이제 제거된 거다. 예. 사기가 그래서 환자 정신이 상쾌해지고 이제 밝아지게 되는 거죠. 소음병은 병이 미세하면서 잠만 자려고 하는데 얘는 소음병 탈수로 인해서 혈류량 부족으로 몸은 전신의 순환을 낮춰서 적은 혈액량으로 세포에 산소 공급시키려고 하니 몸 전체의 기능을 다운시켜서 최소한 움직임만 가능하게 하는 이유다. 그래서 이제 하품하기도 하고 그렇죠. 중풍도 보면 하품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급성 질환에도 뭐 중풍 같은 거 걸리면 이제 잠만 자려고 하는 게 있죠. 네. 멘탈이 좀 다운돼서. 소음병이 이제 질병이 되는 것은 맥미세, 단용맥. 그래서 맥이 미세하고 단지 이제 잠만 자려고 한다. 이게 이제 원문이고 성무기 이제 주석에는 소음이 병되는 것은 맥이 미세하고 사기가 리로 이제 전변되는 게 깊어지는 것이다. 위기가 양에서 운행되면 이제 잠을 깨게 되고 음에서 운행되면 잠들 매자가 되는 거죠. 사기가 소음에 전해지면은 기가 음에서 이제 운행되는 거기 때문에 양에서 운행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단지 자려고만 한다. 소음병의 핵심은 깊은 리증, 양기저하, 정신활동의 침잠이다. 태음병과 소음병 구분한테 설사하면서 갈증을 느끼냐 안 느끼냐를 기준으로 삶았다. 갈증을 느끼는 태음병 일시적 위장, 소화, 기능정지론이란 기름진 인식이 들어가면서 이를 소화하지 못해서 설사해서 배출한 것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설사가 자고책이죠. 근데 이제 소음이는 탈수를 말한 것이다. 소음병에서는 이제 토할 듯 하면서 토하지 못하면서 심번, 열증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건 실증의 열이 아니라 허열인 거죠. 단용맥.
예, 잠만 자려고 하고 가슴 답답하고 잠만 자려고 한다. 여기서 신번 단용맥의 증상 신번이 바로 심장 과수축을 뜻한다. 적은 혈류량 때문에 맥을 짚어보면 홍맥이 아닌 침맥으로 세맥이 나면서 맥미세라고 하죠. 이를 보상해서 맥박은 빨리 뛴다. 이때 심방이든 심씨든 정확치나 세동이 한다. 피브릴레이션인 거죠. 네. 막 불규칙하게 하는 거죠. 리듬 자체가. 타키카디아가 나타나면서 빈백이 나타나면 심장이 답답해진다. 여기서 심화는 위에서 나오는 치자가 불을 끄는 사화작용의 대상이다. 소양인의 심화가 아니라 이건 소음이 이제 너무 약해져가지고 허혈소 온 거죠. 치잘성에서 중초혈을 사하고 이뇨시키면은 더 탈수가 와서 큰일이 된다. 소음일에게 소양인약 디곡신 사용과 마찬가지다. 네. 디곡신이 이뇨시키면서 이제 물을 빼내는 거죠. 심장 부담 덜어주려. 근데 소음이 탈수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망가지게 되죠. 상은 어머니 소음병에서 토하려고 하는데 토하지도 못하고 신번 있고 단지 잠만 자려고 5, 6일에 설사를 하고 이제 갈증이 생기면 이것은 이제 소음병에 속하는 거죠. 허약하기 때문에 물을 끌어당겨서 이제 스스로 구제하려고 하는 거죠. 욕토불토. 토하려고 하는 토하지 못한 것이 신번이고 표사가 리에 전해진 것이다. 만약에 복부가 그득하고 통증이 있으면 이건 태음이 속하고 거기다가 이제 단지 잠자려고만 하면 이건 이제 소음병에 속하는 걸 안다. 5, 6일이 되면 이제 사기가 소음으로 이제 전변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리가 있고 이제 갈증이 없고 한사가 중초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태음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로 갈증이 있으면 한사가 하초에 있는 거고 소음에 속하게 된다. 허약하기 때문에 이제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이제 마시려고 해서 구제하려고 한다. 준경 선생의 관찰을 매우 정밀하고 감탄할 만하다. 소변의 색깔이 투명한 것을 관찰했기 때문이다. 평소 소변은 0.9가 정상이다. 0.9에서 1.2 정도? 그래서 소변 염도계를 항상 사라고 하시죠, 이분이. 그래도 두 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이제 음식 찍어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소변 찍어봐라. 소변이 0.5에서 0.9 사이는 단소 푸른빛에서 노란색을 띠고 있다. 근데 하지만 소변이 0에서 0.3 정도가 되면은 소변이 투명해진다. 소변이 맑다고 하는 것은 염도가 0 가까이 되는 것이다. 몸에서 염분이 사라지니 혈중 삼투압이 없어서 탈수 상태, 디하이드레이션에 대해서 사람 기운이 적고 의식도 약하고 무기력해지고 오히려 소변은 더 나온다. 이유는 혈중 농도를 소금이 부족하니까 삼투압이 깨진 거죠. 혈중 농도를 생리적으로 필요한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서 소변을 빼서 혈중 소금 농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물을 빼내야 되는 거죠.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소변이 백색이다. 이건 백색이란 게 이제 화이트가 아니라 투명하다는 거죠. 소음병 형체가 모두 갖춰준 거다. 그래서 소변이 백색이면 이제 투명하면은 이제 하초가 허환증이고 술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소금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색이 투명하겠다. 하초가 허환증이 있으면 술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이제 맑은 소변이 나오게 되고 소변이 투명하면은 소음증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자려고 한다. 미세한 맥이고 갈증과 설사, 맑은 소변은 소음병 핵심 징후다. 고름병에 대한 해설은 다음 기회로 하겠다. 본고에서는 치자의 심계항진 부정맥 치료 정증 설명에서 먼저 전제로 두 개의 심실 혹은 심방에 빈맥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치자에 대한 소음병, 신번 증상은 다시 논하려고 하는데 독자들은 아래 연구를 보고 미리 공부하기 바란다. 주치, 치자. 오장 안에서 사기를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윗속에 있는 열기를 치료고 얼굴이 이제 적색이 되고 주사비, 딸기코가 되는 거. 그다음 백나와 정나. 약간 이제 그 한센병. 예전에 이제 나병이죠. 나병성 피부 질환. 그다음 창양, 종기 같은 걸 치료한다. 그래서 신농 본초기 이렇게 쓰였고요. 요 뭐뭐 치료합니까? 눈이 이제 충혈되고 뜨겁고 이제 아픈 거. 흉격과 심장과 대소장에 이제 고열이 있는 거고 심중이 범민하는 걸 치료한다. 이건 명의별로. 장원소는 어떻게 있습니까? 치자가 독풍을 제거하고 유행성 질병과 열을 치료하고 5종류의 황달병을 치료하고 풀어주고 5종류의 임증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이건 근데 임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성병이 아니라 이제 소변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소변을 통하게 한다. 그다음 소갈을 이제 풀어준다. 소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갈증이 생기는 거니까 열로도 볼 수도 있죠. 그다음 눈을 밝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신번과 오래로 이제 잠을 못 자겠다. 번대로. 그다음 배꼽 아래가 이제 혈이 정체하고 소변이 불리한 걸 치료다. 장원서가 있고 주진영이는 선생은 이제 3초 화를 이제 꺼주고 그다음에 유아는
피를 이제 맑게 해주고 열골의 심장통을 치료하고 열 울체를 이제 풀어주고 결치한 기를 이제 운행하게 된다. 그래서 치자가 이 시즌이 말하길 이제 토열과 코피랑 출혈성 이질과 그다음에 하혈과 출혈성 임증, 그다음에 손상된 어혈, 그다음에 상한병의 이제 노복증, 피로가 극에 쌓이면 이제 노복이 되죠. 굉장히 허약한 상태에서 열골 두통, 그다음에 산기, 그다음에 당화상. 그래서 이제 끓는 물 같은데 화상 입은 것도 치료를 하죠. 발명에서는 이제 장원소는 다른 것처럼 시자는 경표, 가볍게 나부끼고 이제 떠올라서 폐를 닮았다. 폐 자체가 좀 그렇죠. 폐가 위에 있는 거고 인체 내에서도 떠 있는 그런 그리고 적색이고 모습이 그리고 이제 그건 불을 이제 형상화했다. 그래서 이제 폐 속에 화를 이제 꺼준다. 그러니까 뭐 폐렴이라든지 감기라든지 급성 열증, 감염성 열증도 치료할 수 있죠. 그 응용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심경에 침입한 열이 있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번조를 제거하는 게 두 번째다. 치자의 효능 중에서. 그 다음에 상초에 허혈을 제거하는 것이 세 번째고, 풍을 치료하는 게 네 번째다. 여기서 치자는 단수 유장약이라 상초우열, 심폐우열, 번조불면에 작용하는 약이다. 주진영 선생님, 주 단계죠. 치자는 3초의 화를 이제 사해 주는 거고, 속이 답답하거나 덩어리진 거, 그리고 화사 같은 걸 치료하고, 가장 유한의 혈을 이제 맑게 해줄 수가 있다. 명치 부분에. 약간 식도 쪽으로도 상관이 있는 거죠. 그 약 성질이 굴곡이 있고 아래로 간다. 또 이제 아래로 가는 건 이제 소변이랑 상관이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화를 내려주고 불을 내려주고 소변을 따라가지고 이제 발설이 되게 한다. 이렇겠죠. 장준경이 이제 치자시탕에서는 번조에는 치자시탕을 쓴다. 번이란 것은 기증이고 조라는 것은 혈증이다. 기는 폐를 주관하고 혈은 신을 주관한다. 그래서 치자는 폐벌을 이제 치료하고 향시, 뭐 메주 쪽이죠. 흑색이면서 이제 짠맛이 있다. 그래서 신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를 치료한다. 본초 과목에서 치료 핵심은 치자는 위로 치솟은 화열과 심폐의 번열을 시키고 그 열을 아래 소변길로 끌어내는 약으로 본초 과목에서 이해된다. 여기 한번 이제 AI를 잘 만드셨으니까 PPT도 한번 보시고요. 치자는 세계적으로 가데니아 속에 속해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종들이 생긴다.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분류학이니까. 그리고 치자가 속한 천초과는 대부분 식물들이 소양인자로 쓴다. 소음체로 보입니다. 조구 등이나 천초, 백화사설조, 개뇨 등 게시 등 중국에 쓰는 물 이런 것들은 백화사설조는 국내에 있지만 쉽게 볼 수가 없고 천초나 개뇨 등은 길가에서도 자주 보는 풀이고 파극천이라는 건 논이를 말한다. 소음체 특성은 쉽게 썩는다. 소음인들도 잘 썩죠. 지방이 잘 들어가 있어서 암이 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논이는 동남아시아 쪽에선 아주 많이 볼 수가 있고 나무인데 열매가 떨어지면 바로 하루면 썩는다. 논이 주스라고 많이 해요. 필리핀에서 막 논이 주스 팔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샀는데 논이 가루는 산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꼭두선입과에 속하면서 소음체들인데 소양인 약으로 쓸 수 있고 이 같은 과에서 모두 같은 성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과라고도 전혀 다른 속성도 지닌 것도 있어 분류에는 조심합니다. 그리고 천초는 명명이 향내는 천초와 비슷하지만 추어탕에 들어간 제피, 천초, 산초는 전혀 다른 소양체의 소음인 식물이고 그렇죠. 뜨거운 거죠. 미꾸라지 먹을 때 이거 제피라고 하는 그 천초를 먹죠. 여기서 천초는 일본에서 잠금 시 식품 첨가물이 사용돼서 안전성이 제기된 바가 있다. 잘 분류된대요. 상한론 주석은 이권에서 금나라 성무기가 주석을 했고 상한내 제3에서 나오는 거고 태음에서 이제 병을 받으면 청백과 촌백이 모두 침새맥이고 태음이 병을 받은 거고 응당 4, 5일에 이제 발생한 거고 맥이 이제 윗속에 분포된다. 태음 경맥이 이제 윗속에 분포되죠. 그래서 목구멍이 이제 연락을 되고 그래서 이제 복만이 있고 목구멍이 이제 건조해진다.
소음이 병을 받으면 청맥과 촌맥 모두 침맥이다. 소음병이 이것은 이제 병을 받은 거고, 오류길에 발생하고, 맥은 이제 신장을 관통하고 폐와 연락하고, 그다음에 혀뿌리에 이제 연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입과 혀가 건조해지고 이제 갈증이 생긴다. 거름이 병을 받으면 청맥과 촌맥이 모두 미완맥이고, 거름이 이건 이제 병을 받은 거고, 6, 7일에 이제 발생한다. 맥은 이제 음기, 생식기를 이제 따라가고 간에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번말하고 음낭이 이제 오그라든다, 수축된다. 삼경이 모두 병을 받으면, 삼경 개수병 하면은 이 부에 이제 들어간 거니까 사시키면 된다. 양감어한. 그래서 이제 태양과 소음이 같이 병든 거야. 두 가지가 이제 감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한기에 양쪽이 감축이 되면 이제 첫째 날은 태양이 받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음이 같이 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락상으로 태양경과 소음경이 이제 그 표리가 되니까, 그러면 두통이 되고 입이 건조하고 번만해서 이제 갈증이 생긴다. 근데 이제 이틀째에 그 양병이 받으면은 또 태음과 같이 병이 되는 거죠. 복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부 창만 있고, 신절이 있고, 먹으려고 하지 않고 헛소리를 이제 하게 된다. 3일에 소양경이 이제 받으면은 거름이과 같이 병이 든 거니까 귀가 먹게 되고, 음낭이 수축돼가지고 이제 골랭증이 일어나고, 물이나 음료 같은 게 이제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일 만에 죽게 된다. 고름병이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 삼음, 삼양이 오장육부가 모두 병을 받으면 영과 유가 운행하지 않고 오장육부가 소통 안 돼가지고 죽게 된다. 그렇죠? 성무기의 상한론 주석은 내경의 삼음, 삼양 전변론을 바탕으로 태음은 복만인건, 소음은 구설, 건조 같은 갈증, 거름은 번만 낭축으로 설명하고, 양감이 있는 경우 삼음과 삼양이 동시에 병들면 병세가 급격히 유증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